시간 9시 30분이죠. 제4차 기정을 했습니다. 수소탄이라고 본인들은 억측을 부리고 있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은 통상 소형화, 경량화된 탄두를 폭파시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는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 발사를 늘 해왔고 또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사일 도발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궤도입니다.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습니다. 3단계 추진체에 의한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추진체가 떨어진 곳은 백령도 인근으로 추정이 됐고 2차 추진체가 떨어진 지점은 제주도 서남방으로 추정이 되고 3차에 대한 것은 우리 군 레이더망에서 사라져서 우리 군 레이더망으로서는 확인이 안 됐고 현재 한미 간의 첩보 자산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어떤 급이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ICBM급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고 대략 5,500km 이상 6,000km, 1만 km까지 가는 것으로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 3호급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은 지나가는 선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사기구에 북한도 늘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합참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 궤도 그리고 추진체가 떨어진 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하고 남측에 영해나 영공을 지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급격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무한한 도발입니다. 강력히 비판을 하는 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안정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남과국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남과국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핵무기 경쟁은 평화에 역행하고 민족 대결의식을 고취할 뿐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고립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은 과거 소련의 경험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겁니다. 과거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와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철저하게 갖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1월 5일 수소탄 지하 실험을 주장에 이어서 한 달여 남은 또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 로켓탄을 발사 사건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 실험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휴대 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집의 그 부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소형 위주의 탄도라 하지만 최대 1만 킬로 정도의 비행거리를 가능한 핵 로켓 ICBM급으로서 그 발사체 이동이나 기타 방식에 있어서 국내 정보 수집 작용에 있어서 전혀 그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경악스럽습니다. 국정원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에 접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보를 긴급 소집했습니다만 아마도 또 사과에 대책 없던 소식의 전달 이외에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농담 삼아 나오는 얘기는 미국의 슈퍼볼을 겨냥한 북한의 해외 여론몰이와 주목을 받기 위한 시기선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소형화한 로켓 발사의 그 사건은 미국의 어떤 사건들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취임 연설이랄까, 대통령의 생일이랄까,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발사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슈퍼볼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해서 적신호가 펴졌습니다. 지난번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많은 역할이 일본에 넘어가고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반도에 허락 없이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총리의 근거 있는 발언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 중국도 중국의 입장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 핵 실험의 통제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만으로는 이것을 막기 어렵다는 어떤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에 대한 주문이 임박한 그런 상태라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직접 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그야말로 위기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돼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중러가 소극적으로 있는 육자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서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한 국민의 불안은 이제 대책이 없는 상태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재로 이렇게 신속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그 종전에와 다른 각오입니다. 북한 인권법 그리고 또 한 발씩 떨어져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의 공세에 마주해서 대테러, 반테러를 위한 입법, 저희들이 제출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이 돼서 국민들의 불안이 또 잦아들 수 있는데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표창원 비대위원. 네,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서 하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도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 상태에 빠져 있고요.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이탈 탈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위협적인 전쟁 준비가 아니라 인민들의 진정을 살피는 소비경제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개혁 개방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제재와 또 평화 정책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그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